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올해 3분기 우리 경제가 전분기보다 1.4% 큰 폭으로 성장하며 7년여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3% 달성은 무난해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수출 증가와 정부의 추경 집행 효과에 힘입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2분기보다 1.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2분기 성장률 1.7%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치입니다. 역외 탈세나 비자금 조성으로 유명한 조세 회피처 국가 소속 투자자가 지닌 국내 주식과 채권이 무려 136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한 127개 나라 외국인 투자자 404만 100여 명 가운데 조세 회피처 국가 62개국 투자자는 8,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과 채권의 합은 135조 8천여억 원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 보유 금액의 19.3%에 달합니다.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오늘부터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여객기 탑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내년 2월과 4월까지 시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은 미국 교통보안청 TSA로부터 미국행 여객기 탑승객에 대한 인터뷰 등 보안 강화 조치를 내년 2월 20일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고, 아시아나항공 역시 내년 4월 24일까지 보안 강화 조치를 연기해도 좋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전세계 반도체 시장의 호황으로 올 3분기 또다시 사상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 3분기 매출 8조 1,101억 원, 영업이익 3조 7,372억 원을 각각 올렸는데 영업이익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5배가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4분기에도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효과 등으로 실적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린 목요일장, 우리나라의 실적 발표도 이번 주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목요일에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금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네요. 1조 2천억 원으로 전년비 12.7% 올라갔다. 현대차 속보도 나오고 있고요. 이 외에도 아직까지 나올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쪽 실적 발표도 목요일에 많이 몰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미국 쪽은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오늘 하루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대 지수 모두 어제 낙폭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 시장은 많은 종목이 지금 실적 발표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SK하이닉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긴 했는데, 일단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낙폭이 컸고요. 낙폭을 조금은 회복해 나가고 있지만 어닝 서프라이즈에 비해서는 주가 흐름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못하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 외의 종목들, LG이노텍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상황이고요. 또 네이버 등의 종목들은 상승폭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는 그동안 사드 이슈로 눌려있던 종목들 오늘도 올라가는데요. 특히나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해서 한국 화장품 제조, 코스맥스 등등 다양한 종목들의 화장품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수 자체로만 보자면 보합권에서 답보 상태입니다.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자면 순환매 장세가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못 가던 종목들이 가는 모습, 그러다 보니 전체적 지수에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건전성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강합니다. 현 시각의 증시 상황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492.62포인트입니다. 0.12포인트가 올라갑니다. 그야말로 강보합 상태인데 일중 흐름들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현재 포인트 부근이고요. 2480포인트 후반까지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보시면 위아래 좀 요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편차가 5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2500에 달하는 코스피 지수가 한데 5포인트만 움직이고 있다. 거의 움직임이 안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답한 흐름인데 지수 자체로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은 1107억 원 팔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합니다.
외국인의 매수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186억 원, 기관은 894억 원 순매수하고요. 연기금이 오늘 1,009억 원이나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IT 관련주들이 오늘 낙폭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모두 빠지고요. 현대차가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15만 5,500원 전년 분기 대비해서 잘 나왔다.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 얘기 나오면서 올라가고요. 포스코 약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네이버, LG화학 올라갔는데 네이버가 실적 발표 이후에 85만 원 부근까지 올라갑니다. 삼성생명과 한국전력은 모두 빠지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 올라가는데 특히나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상승폭이 큽니다. KB금융 빠지고요. SK텔레콤도 빠집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685포인트입니다. 오늘 장이 한 4포인트 가까이 지금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주그램 살펴보도록 하죠. 일주그램 보시면 690포인트까지 잠시 회복을 했다가 이내 빠져내려왔습니다. 685포인트대까지 지금 빠져내려오고 있고요. 일단 코스닥도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집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 텐데요.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629억 원 사고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 종목인데 빠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6%, 오늘은 조금 다른 흐름을 보입니다. 신라젠이 0.32% 빠지고요. 신라젠 오늘 장 초반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빠져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CJNM이 오늘 상승폭이 크고요. 로엔도 4% 후반대에 강한 흐름 가져가는데 엔터주들 역시 오늘 화장품주와 마찬가지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날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메디톡스 그리고 슈젤 빠지는데 슈젤의 낙폭이 큽니다. 슈젤 어딨나 봤더니 지금 시가총액 10위까지 밀려내려갔고요. 오늘만 해도 지금 10%의 낙폭이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미팜과 바이로메드가 소폭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위부터 15위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캠텍, 파라다이스 올라가는데 파라다이스 역시 사실 중국 관련 매출이 크죠. 그러다 보니 오늘 사드 관련해서 그동안 눌렸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파라다이스 그동안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현재도 19,3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2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컴투스, 서울반도체 모두 2, 3% 정도로 낙폭이 꽤 큽니다. 원달러 환율 지켜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오늘 낙폭이 좀 있네요. 3원 60전 정도 하락하면서 1,120원, 24원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GDP 속보치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됐는데 깜짝 발표였습니다. 저희 헤드라인 뉴스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7년 만에 지금 이런 괜찮은 수준으로 나왔고요. 한은의 올 경제 성장률 전망치 3%도 가능한 수준까지 이제 왔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오전에 보면 한국의 3Q GDP 속보치가 발표됐습니다. 전기비 1.4% 성장을 기록하면서 7년하고도 1분기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요. 조기 집행에 따른 추경 효과로 정부 소비가 좋았었고요. 수출 호조가 이어졌습니다. 두 번의 가계 대책에 따른 건설 부분은 우려와는 달리 조금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성장세를 이끌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4분기 국내 경제가 기비 기준으로 정체 혹은 마이너스 한 0.23%를 보인다 하더라도 연간 정부라든지 한은이 목표하는 성장률 3%는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시장의 영향이 중요할 텐데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은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졌다는 측면인데요. 최근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3%를 밑돌고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Q GDP의 호조는 아무래도 향후 GDP 갭의 플러스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연내 인플레 타겟팅을 하고 있는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조금 수월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화 강세 압력이 높아졌다는 측면인데요. 수출 회복에 따른 지속된 무역 수지 흑자, 여기에 한국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결부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조금 높아지는 측면이 원화 강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 발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SK하이닉스, 네이버 깜짝 실적 발표했는데 SK하이닉스는 내리고 있고요.
네이버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현대차 속보치로 나왔는데 현대차도 기업 실적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 실적을 잘 나오고 있는데 2,500선에서 참 자꾸 막히는 모습인데 숨고르기 언제쯤 끝날까요? 일단 이번 주 들면서 장중 2,500포인트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 안착을 넘어서 연말에는 저희 기본적인 타깃이었던 2,600포인트까지 목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 연휴 이후에 3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했고요. 기대에 부응하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차익 매물 실현에 대한 압박으로 지수 전반에 출렁임이 있지만 근본적인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판단을 이어가고 있고요. 다만 요즘 같은 흔들림에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변화가 아무래도 주식시장 센티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수순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휴지기 즉 2,500선에서는 약간의 횡보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 예정된 22회 통화정책회의 또한 다음 주 이어지는 11월 FOMC 그리고 BOE 그리고 한은의 통화정책회의까지 대내외 통화정책 이후의 흐름을 조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쪽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유력하게 3명 정도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이르면 다음 주 연준의 새로운 수장 발표될 전망이고요. 가장 최근까지 정보에 따르면 2파전으로 쏠려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이사 또한 젠 테일러 교수가 유력한 후보인데요. 그간에 보여온 성향들을 감안하면 파월 의사는 비둘기파로 저희가 해석하고 있고요. 테일러 교수는 매파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 옐런 의장 연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연준의 통화 정상화를 매끄럽게 이뤄냈다는 평가이기 때문에 지금은 언론상에는 뜨겁지 않지만 옐런 의장 연임도 어느 정도 염두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파월이 연준 의장으로 선임될 경우에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고요. 따라서 금융시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반면 테일러 준칙으로 유명한 테일러 교수가 선임될 경우에는 연준의 통화 정상화는 보다 좀 가파르게 진행된 기한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야 경기 펀더멘탈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채권 시장을 비롯해서 주식시장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특히 테일러 교수가 됐을 때는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미국 달러와의 강세 압력을 조금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쪽도 이제 한번 살짝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당대회가 지금 종료가 됐고요. 결국 시진핑 정권 2기가 이제 막을 올린 겁니다. 이제 드디어 닻을 올린 건데 한중 관계가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증시에도 모멘텀이 되고 지금 관련 주가들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해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19차 당대회 종료됐고요.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외에 상무위원 5명이 전부 교체됐습니다. 시진핑의 오른팔이라고 불렸던 왕치단석이도 교체된 상황이고요. 이번에 주목할 부분은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이라는 명칭으로 기존의 마오쩌둥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덩샤오핑 이론과 함께 공산당 당원의 시진핑 사상이 삽입됐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시진핑 중심으로 조금 권고히 권력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이미 한중 수화포가 재개돼 있고요. 당대회 폐막일에는 한국과 중국의 국방장관의 만남까지 있었습니다. 즉 한중 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조금 지나고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후에 한국과 중국 양 국가 간의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내년도가 이러한 사드로 얽힌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는 조금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따라서 기대가 조금 앞서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까지는 조금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10월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벌써 10월 26일이고요. 10월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마무리하는 전략 그리고 11월 대비하는 전략 크게 본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연말로 갈수록은 수급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은 환율과 관계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이후 환율 전망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쪽에서도 조금 언급한 부분이지만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환시의 변동성으로 투영될 가능성이 있고요. 따라서 원화 환율의 강세 압력이 이어진다면 이번 한큐 GDP도 원화 강세 압력의 유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수급의 긍정적인 모습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을 따라서 주도주인 IT와 또 연말 배당을 염두한 업종 선택에 집중하는 11월달 포트폴리오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 김두원 연구원과도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됐는데 좀 깜짝 발표인 것 같아요. 네. 1.4% 성장했는데 일단은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그래요. 이 부분까지는 좋은데 저는 사실 서민으로서 체감이 안 가거든요, 이 부분이. 소장님 체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표 자체도 지금 체감을 못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좀 약간 따라논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글쎄, 최근에 이제, 이코노미스트들 상대로, 애널리스트들 상대로 이렇게 이번 3분기 GDP 발표를 앞두고 서베이 한 결과는 평균 한 0.77% 정도? 한 0.7에서 0.8, 그게 전분기 대비거든요. 네네. 분기가 1년을 갖다가 4개 나눈 거 아닙니까? 네네. 3개월씩. 0.7%, 그러면 7, 4, 28, 0.8%, 8, 4, 32. 그러면은, 그렇게 되니까 한 0.7%씩만 하더라도, 연율로 따지면은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3% 성장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 식인데,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데 1.4%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너무, 예측 능력이 떨어지는가? 어쨌거나 이래서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죠. 예. 한국은행 보도자료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만, 막대기가 쭉 올라옵니다. 네. 분기별로. 전분기 대비 1.4% 올라왔죠. 최근에 본 중에 제일 좋았던 수치는 재작년 3분기, 이런 정도인데요. 네네. 자, 여기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한국은행 보도자료의 내용인데요. 네.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일단 수출이 많이 좋았습니다. 지난 2, 4분기에는 오히려 전기 대비 한 2.9% 마이너스였는데 이게 6.1%. 아마 전기 대비니까 기저효과도 있었을 거예요. 네네. 줄었다가 좀 늘면은 확 는 것도 있겠고. 예. 또 하나, 아까 우리 정덕 앵커 말씀하시길 10월 참 빨리 가요 하는 게 평소 대비 3분의 2밖에 안 가니까. 열흘을 놀았네요. 열흘 놀았잖아요. 예, 그러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9월 말까지 좀 서둘러서 정리한 게 있었네요. 선적하거나 한 게 많았을 거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설비 투자를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16.8% 굉장한 증가인데, 여기서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작년 4분기 5.9%, 금년 1분기 4.4, 5.2 이런 식으로 성장하던 이 설비 투자 부분에서 둔화되는 모습. 자, 그렇다면은 이른바 그동안에 설비 투자 부분에서는 그게 컸습니다. 반도체 관련 설비. 이게 한번 깔면은 조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컸는데, 자, 이제 저 숫자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두 가지죠. 설비 투자가 앞으로 지금처럼 그야말로 막 까는 단계는 이제 지난 것 같다. 설비 투자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거고, 수출은 추석 연휴라고 하는 그 계절적인 특성, 그런 걸 감안했을 때 4분기는 전체적으로 연평균으로 봤을 때 이제 한국은행이 전망한 3%에 근접하는 그런 어떤 또 수치로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와중에 지금 이게 장이 잘 못 가는 게 신기하죠. 그쵸. 이 정도로 나와주면 더 가주는 게 맞는데, 그게 모처럼 아마, 뉴욕 증시가 다우 지수가 특히 세 자릿수 밀리고 3대 지수가 같이 밀리는 거 오랜만에 보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의 여전한 현물 매수, 그리고 현물 매수보다 조금 더 많이 파는 선물, 그리고 개인들이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개인들이 잘 꼬여들지 않는 장.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깜짝이 좀 나와주고 장이 받쳐주면 2,500 팍 치고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건 또 안 되고, 특히나 이제 수출 관련 종목들 중에서 IT 관련 종목들이 오늘 조정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소장님이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 2주 동안 말씀해 주셨던 요점을 잠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자면 일단 증시가 좀 급하게 올라온 측면이 있어서 이 구간에선 조금 이제 보수적인 측면이 그동안과는 다르게 좀 가져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렇거든요. 주도주들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눈을 돌려서 뭐 이렇게 소외된 업종들로 눈 돌려보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은 분들이 드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미 뭐 들쭉날쭉 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이미 그런 그게 있죠. 우리 개인 투자분들 그런 말씀하시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안 올랐으면 좋겠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오르는 날 다른 종목들은 차라리 오르고 뭐 그런 어떤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어떨 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소외된 종목인데 자, 이 소외된 종목에 나 혼자 그러면은 관심을 가져서 이 주가가 오르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더 큰 손들이, 기관들이, 아니면 외국인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와주고 계속 뭔가 스토리가 있고, 해줘야만 이네. 그동안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기에는 좀 못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국내의 무슨 업종,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저로서는 늘 부담스러우니까, 차라리 미국 증시를 말씀드릴게요. 지난주가 아니었구나. 자, 지금 보시면은 IBM 주가입니다. 자, IBM 주가인데, 지난주에 왜 그런 거 있었죠. 하루에 다우가 2% 오르는데, 뭐, 나스닥하고 S&P는 보니까 뭐 0몇 프로 오르는데 그치고, 왜 다우만 혼자 날뛰지? 지난주에는 IBM이 한몫했습니다. IBM이 이제 실적이 매출도 이익도 그냥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 참 이른바 팽 이런 주식들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막 곽광을 받던 시절에 IBM 왠지 구닥다리 같이 느껴졌죠.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쓰던 느낌이 좀 그런 거 있죠. 그러면서 뭐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일간 차트이긴 합니다만 2017년부터 뭐 이렇게 한 180불 어라운드에서 140불까지 떨어지던 녀석이 이렇게 뚝 올라갔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S&P나 나스닥하고 다르게 30개 종목 단순 평균 그 중에서도 또 주가 높으면 더 훨씬 더 좋죠. 그렇게 해서 얘가 그냥 이렇게 하루 뭐 6% 그 다음날 2% 이렇게 뛰면서 다우가 올랐고 올랐죠. 소외주 잠시 각광 받았는데 지금 토해내고 있죠. 차트 보시다시피. 그럼 IBM이 밀리나 했더니만 그저께는 또 캐터필러가 또 실적 나오면서 캐터필러 우리 알다시피 그 중장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꾸준히 우상향하다가 쭉 올라왔습니다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두 개 차트다 공이 캐터필러도 마찬가지 거래량 막대기를 한번 보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BM도 마찬가지. 이렇게 갭업해서 올라가던 날 열심히 산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게 웬 횡재냐 하면서 판 사람도 많으니까 이렇게 거래가 터지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이제 시각이 이제 복잡다단하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주도주를 얘기하기 이전에 시장 전체적인 흐름, 저의 이 뷰는 이 언제든지 조정이 와도 이상할 것이 없다. 뭐 이 뷰는 저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갖고 있어서 금융위기 이후에 얼만큼 왔다는 얘기고 이렇게 피보나치 조정 레벨을 꺼보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지금 제가 그동안에 봐왔던 경험상으로는 의미 있는 레벨들마다 이 피보나치 레벨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근처 한 2570라운드에서부터는 이게 뭐 언제든지 조정이 와도 그거 할 거 없다.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런 와중에 시장으로서는 이제 앞서 이렇게 정리하신 바와 같이 두 가지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 단적으로 오늘 밤에 있는 22통화정책 회의하고 그다음 연준 의장으로 아무래도 뭐 한 일주일 내로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누가 되느냐 뭐 이런 걸 갖고 조금 이렇게 또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면 이제 뭐 22로 바로 시간도 그렇고 넘어가서 좀 중점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목요일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 다음 주 그러니까. 목요일에 이제 무언가들 많이 있다 실적 발표도 있고 그 얘기했는데. 테이퍼링 부분이 가장 큰 시장의 이슈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단행을 하느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줄 텐데 그 부분까지 한번 짚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이 다음 슬라이드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면은 방송 준비하면서 어제 들여다봤더니만 파이낸스 타임즈의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22의 드라기 총재가 상당히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어쨌거나 저 유로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갖다가 좀 밟아줘야 된다. 지금 유로가 너무 강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자 심지어 여기 이거예요.
작은 소제목은 그렇습니다. 심지어 아주 완만하게 본드 바잉 프로그램, 즉 국채를 막 사고 회사채를 사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규모를 갖다가 좀 줄인다 쪽으로 한다면은 이거는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유로에 데미지를 입힌다. 지금 이 기사에서의 의미, 유로의 데미지라는 얘기는 유로가 강해지는 걸 갖다 이제 힘들어한다 하는 얘기인데, 사파도 참 재밌게 그렸죠. 드라기 총재의 이 눈매나 입모습을 보면 굉장히 지금 고민스러운 시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약간 익사스럽네요. 익사스럽죠. 자, 지금 아닌 게 아니라 금년 초 여기서부터 해서 유로는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왔어요. 1.20까지도 건드렸단 말입니다. 예. 1달러 20센트까지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상당히 또 조정을 받을 만큼 받은 상황에서 처음 한번 걸리는 피보나치 조정 레벨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잡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긴축적이다 내지는 매파적이다라고 해석될 만한 게 나온다면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유로가 이렇게 좀 쉬었다가 또 위로 가는 유로강 달러 약세. 예. 만약에 드라기가 굉장히 도비시하게 우리 이러다가 또 계속해서 양적 완화 다시 계속 재개할 수도 있어 정도까지 온다면 오히려 네. 푹 꺼지는 유로 약 달러 강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얼버무리고 갈 것이다. 이번에도요? 예, 이렇게 너무 어느 한쪽으로 세게 얘기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시장에 지금 모멘텀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드라기 오늘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괜히 말 잘못했다가 그냥 시장이 제가 자주 드는 비유, 코끼리 죽을 때 괜히 바늘 건드렸다가 네. 바늘로 너 코끼리 죽였다 소리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큰일 나죠. 예, 그렇게 되면. 네. 말 한마디가 지금 시장에는 그렇게 재료가 많이 없다라는 거겠죠. 한마디로 네. 본다면 시장이 갈만한 이유도 지금 별로 없어졌고, 그러다 꺼질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 드라기 총재 한마디가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정대경, 제가 슬라이드를 넘기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렸어야 되는데. 어떤 건가요? 예. 22 관련해서. 예.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이 슬라이드 보시면은 월스트저널의 기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예. 22의 테이퍼링은 잊어버려라. 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지금은 매월 600억 유로 사던 걸 갖다가 400억 유로로 줄이고 아니면 300억, 200억 유로로 줄이고 언제까지 끌고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지금 투자자들이 알고 싶은 거는 언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언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느냐. 그래서 결국 여기서 시장은 focusing on the end date입니다. 끝나는 날. 국채 사는 거, 회사채 사는 거. 테이퍼링은 규모를 줄였을 뿐이지 하고 있다. 사기는 산다는 예, 얘기죠. 예. 이게 언제 끝나는 얘기입니다. 드라기가 말하기 나름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내년 9월까지 좀 줄여서 산다. 6월까지 아니면 내년 연말까지 어쨌든 좋은데 임기가 후내년까지입니다만 2020년까지입니다만 글쎄요. 드라기 총재 그러나 이제 시장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거예요. 이러다가 그만두게 되면 어쨌거나 금리는 오르게 된다. 그쵸. 안 그래도 미국채 수익률도 오르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금리가 언제부터 오를까? 간략하게 다 생략하고 87년에 그 블랙 먼데이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촉발했던 거는 독일이 긴축적으로 돌아서는 스탠스를 갖다가 은근히 내비친 금요일 날. 토요일, 일요일 전 세계가 전부 막 난리가 났고 회의를 했고 그래서 월요일 날 장 열리자마자 던졌는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 똑같은 변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드라기 지금 마이너스 0.4%에 달하는 중앙은행 예치금 금리를 제로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 뿐만 아니고 앞으로 모든 시장에 있어서 우리 이 그림은 한번 눈에 익히고 가시죠. 미국채 수익률 10년물로 즉 미국의 금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커 시절에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초반에 여기까지 올라갔던 자, 그 이후에 지금 몇 년째입니까? 30 몇 년째예요. 예. 자, 이제 여기서 직관적으로 더 밀릴 때는 사실 얼마 없어요. 밀려봐야 1, 2% 포인트입니다. 근데 특히 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니까 2013년 5월에 버냉키 입에서 테이퍼링 얘기 나왔을 때 한번 풀쩍 뛰어서 3% 건드렸고 그러고 나서도 잘 안 되다가 작년 이맘때 화살표가 좀 밀렸는데 작년 11월 이후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한번 트럼프 랠리 한번 있었고 근데 이 부분이에요. 꾸물꾸물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거는 증시에도 안 좋고 뭐에도 안 좋고 좌우지간 모든 시장에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 하루에 막 4bp, 5bp, 미국 지수익률이 4bp, 5bp
옛날 4, 5% 할 때도 4bp, 5bp는 컸는데 요즘 같은 2%대에서 4bp, 5bp는 굉장히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관심은 금리로 압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을 지금 주요하게 보면서 주시하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오늘 여쭤볼 게 더 있었는데 이쯤에서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많은 종목들 빠르게 짚어보는 시간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열려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두 분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